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점점 독해지는 이유 중고차 편입니다. 저는 첫 차를 15년도 정도에 장교로 군 생활을 하면서 제 부사관 중대원의 소개로 중대원에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 차를 샀습니다. 그때 그 중대원과는 장교와 부사관 사이가 아니라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의형제로 지내고 있어서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돈 1,400만 원에 맞춰 차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사관 중대원의 지인이 소개해준 차가 우리가 흔히 과학 1호기라고 부르던 1세대 K5였습니다. 그분의 설명으로는 운행거리도 짧고 사고도 없고 차량 연식도 좋아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설명해줬고 엔진, 미션, 보증도 다 살아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돈에 이런 차를 못 찾을 거다. 우리 형님 지인이니까 정말 싸게 해주는 거다. 이런 기회가 없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차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회 경험이라고는 군생활밖에 없었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대인 경험도 없고 해서 그 지인의 말을 의심 1도 없이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중대원과 같이 퇴근을 하고 바로 인천의 엠파크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 인천의 엠파크가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으로 차알못이 차를 사러 갔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봐도 심장이 쫄깃합니다. 그때 인천에 도착한 시간이 금요일 저녁 8시였고 그 중고차 딜러 지인이 차를 보여주면서 같이 시승도 하고 그렇게 제가 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때 그 지인이 밥도 사고 차량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부대로 돌아오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가족의 도움 없이 첫 차를 사다니 와 이건 정말 꿈만 같다. 정말 좋다. 이 차를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부대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차 산 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부대에 오자마자 동기들에게 차 사진도 보내고 차를 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저녁 11시쯤 같은 부대 장교로 근무하다 전역한 동기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그 친구는 전역을 하고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첫 마디가 차 샀어? 나한테 말을 하지. 일단 차량 번호 좀 불러봐. 대뜸 이렇게 말을 해서 잠깐 기다려봐 하고 차량 번호를 얘기해줬습니다. 친구가 조회 좀 해볼게 하더니 타이핑 소리가 들리고 너 이거 얼마에 샀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거 1,400만 원이라고 답을 하니까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친구가 얘기하길 너 이 차 구조 변경된 차량인데 알고 산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구조 뭐? 구조 변경이 뭔데?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가 이거 원래 가스차인데 휘발유차로 변경한 차라 중고차에서도 잘 안 나가고 이 차는 동력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가스에서 휘발유로 튜닝을 한 차라 센터에서 정식으로 보증도 안 해줄 건데 알고 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머리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들은 보통 1,000만 원도 안 돼서 파는데 이걸 1,400만 원이나 주고 산 건 그 업계 표현으로 완전 눈탱이를 맞은 거라고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전비도 200만 원 정도 제가 냈다고 하니까 이 차는 이전비 60만 원도 안 나올 건데 200만 원이나 받았으면 적어도 차값 빼고 한 500, 600 이상은 그 딜러 친구가 남겨 먹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산 지 4시간도 안 돼서 그 행복한 기분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친구가 다행히 금요일 저녁에 차를 산 거라 아직 이전을 못 쳤을 거니까 빨리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차를 판 딜러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불해주겠다. 지금 술 마시고 있으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해서 이거 생각보다 해결이 쉽게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그 지인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당신이 차를 샀고 다 끝난 일이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걸 확인 안 한 게 문제였다. 그리고 그 서류에 구조 변경이라고 다 써있었고 본인은 설명도 다 했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다. 난 책임 없다. 등등 배째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부사관 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딜러 지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딜러 지인은 제 부사관 동료에게 환불 안 해주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연을 끊겠다. 그건 환불 안 되는 거다. 라는 태도를 일관해서 저랑 그 부사관 지인은 정말 멘탈이 나갔었습니다. 그 차를 소개해준 부사관 지인이 더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나고 모든 사기는 역시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딜러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딜러는 자기는 어차피 깜빵도 갔다 왔다. 한 번 더 가면 그만이다.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되기 전까지 저는 잠 한숨도 못 자고 중고차 분쟁과 관련된 민원 제기부터 해결 방법까지 공부해서 그 해결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찰서, 구청 등 다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 구청분들의 설명은 월요일에 이전 처리가 되면 해결이 더 복잡해진다. 월요일 이전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딜러 지인을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그 딜러 지인은 뭐 그냥 깜빵 가겠다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노력을 하다가 일요일 저녁 마지막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 차를 판매한 매매 상사의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현재 복무 중인 장교고 이런 피해를 받았고 제발 해결해달라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자기도 장교로 전역했는데 우리 밑에 애들이 장난을 좀 친 것 같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결은 차량 환불은 불가하다. 대신 내가 판매하는 차량 중에 이상 없는 K5가 있는데 1200만 원이다. 그걸 사라. 차액은 돌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차를 탁송으로 받았고 이전비는 57만 원 정도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환불을 받고 싶었지만 그분들의 태도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모르면 바보가 되겠구나, 독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중고차를 사면서 독해진 이유입니다. 이렇게 중고차 사기는 일단락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인수받고 얼마 안 돼서 K5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그 세타2 엔진, 제 차는 누우 엔진이었는데 증상은 세타2 엔진과 동일했습니다. 차를 사고 행복한 시간보다 마음 고생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차량 정비나 엔진 이런 부분에 독해지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